야, 이 중생들아. 네. 근데 아니 나 조금 하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나는 너희가 꼭 미쳤으면 좋겠어. 이미 미쳐가지고 니네 집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역사쌤이 우리 보고 미치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봐봐. 그러니까 나는 꼭 공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는 공부가 인생에서 진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반의 아이가 요리를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요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는 잘 안 해. 근데 요리를 연구할 때 얘가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야. 오늘은 내가 학원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걸 매일 진짜 행복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미슐랭이나 이런 데 차릴 거냐 하니까 자기는 정말 맛있는데 사람들이 매일 찾을 수 있는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만들고 싶다고, 그런 신념이 되게 강한 친구거든. 진짜 멋있더라. 어. 그리고 뭐 운동 잘하는 친구, 진짜 운동에 미쳐서 좋아하는 친구,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친구는 약간 디자인이나 뭐 영화, 뭐 언론 이런 거에 진짜 미쳐서 영화 보면서 막 감상문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 친구도 이제 뭐 미디어 쪽으로 가려는 친구인데, 그렇게 한데 미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제일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해.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공부로 성공하려면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박사까지 따야지 공부로 성공하는 거야. 요즘 그래도 못해가지고 그래도 성공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인 거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 공부를 아예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이 공부가 수단이 되어야 된다면은 그거는 해야 돼. 자, 28강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사 하면은 우리 세 가지의 왕조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 왕조에 등장했었던 가장 뚱뚱하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만들었던 마우리아 왕조, 두 번째 간다라 미술, 그 다음에 다양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했었던 세르로긴 왕조, 쿠샨 왕조, 마지막 가로로긴 왕조 위쪽에 있었던 찬드라굽타 1세, 2세가 있었던 무슨 왕조? 굽타 왕조가 있었잖아. 근데 그 굽타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쪼개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 애들이 갑자기 침입을 해와서 다양한 국가들을 세우게 되니 그게 바로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아시아에 있었던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지. 정우후아파, 셀티사오, 마지막 그 오스만 제국을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인도와 이슬람사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도 안 나와요? 1차 세계대전은 전쟁 중심으로 나오고 나라 중심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근대화 운동도 그냥 근대화가 어떻게 됐다만 나오지 이렇게 나라 중심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도사 연표는 쭈르륵 봤으니까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왕조는 가즈니 왕조, 두 번째 구르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얘들아 가즈니랑 구르 왕조는 중학교 때 안 배웠을 거야. 뭐 나머지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가즈니 왕조랑 구르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왕조였냐면은 중앙아시아쯤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나타났던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금방 멸망하게 됐고요. 그래서 딱히 우리가 업적은 안 배워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델리 술탄 왕조는 나라의 특징이 어땠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무굴 제국은 두 명의 황제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아크바르 황제, 두 번째가 아우랑제브 황제인데 이름이 조금 그렇지. 근데 그 두 명의 황제의 업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요. 인도사 지도 뭐 보자면은 델리 술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밑에까지, 인도 위쪽까지 내려오고요.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 있지, 이 끄트머리 빼고 나머지 지역을 다 먹었어.
이렇게 다 먹었었던 게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됩니다.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주 힘들었던 이 서아시아의 왕조들,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지. 머리 아팠던 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들. 그 중에서 오스만 제국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파비 왕조랑 티무르 왕조랑 셀주크 티르크에 관한 언급이 잠깐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좀 보자면은 일단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먹었고요. 여기 이 지역도 먹었고요. 얘들아, 이 반도 뭐라 그랬어? 야, 이것들 진짜 발칸반도예요. 이게 맞네. 이 발칸반도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였고요. 원래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집트? 야, 이거사. 이집트는 여기 있고. 원래 뭐가 있었냐면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가 여기 있었고 이 지역에 비잔티움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지. 근데 그 비잔티움 제국이랑 셀주크 티르크가 전쟁했었던 게 무슨 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 그런데 결국에는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거고요. 그 전에 셀주크 티르크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어요. 셀주크 티르크는 무슨 족이 다수였다? 셀주크족 아니고 티르크족이에요. 그 티르크족이 다수였었는데 그 티르크족이 세운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처럼 오스만 제국도 오스만 티르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인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조 가즈니 왕조. 자, 우리 오스만 티르크처럼 이 당시에 10세기 정도 때 있었던 일인데 티르크족이 와가지고 개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즈니 왕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때는 12세기 정도인데 북인도 지역에 접근을 하게 돼요. 북인도에 접근해가지고 북인도 차지. 그러니까 인도의 완전히 그 밑에 내륙 지역 쪽은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알짱거리면서 존재했었던 게 구르 왕조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델리 술탄 왕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델리 술탄 왕조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왕조예요. 자, 델리 술탄 왕조에서 우리 술탄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다가 네모 쳐놓으시고요. 얘들아, 우리 술탄이라는 이 칭호는 어느 문화권에서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건 맞아요. 그들이 이슬람인이니까 이슬람 문화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는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델리 술탄 왕조에 일단 개창했던 사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아, 델리 술탄 왕조는 다른 말로 델리 술탄 시대라고도 부르거든? 그러면 하나의 왕조가 존재했다는 건 아니겠지. 총 5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5개의 왕조가 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원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 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델리 술탄 왕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개창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이었냐면 구르 왕조에서 출발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르 왕조 출신이다라고 적어두세요. 그런데 이 구르 왕조 중에서도 뭐의 출신이었냐면 당시에 구르 왕조에서는 얘들아 용병 있지, 병사. 그 병사를 당시에 맘루크라고 불렀어. 맘루크. 그 용병을 맘루크라고 불렀는데 그 용병 출신이었습니다. 맘루크 출신이었어. 그 사람이 세운 게 그 델리 술탄 왕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우리 서아시아나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왕조들에서 배웠다시피 이분들은 뭘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어? 차별하면 절대 안 됐잖아. 아랍인 차별했다가 나라 쫄딱 망하고 피정복민들 차별하고 강압적인 통치했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럼 얘들아, 이 당시에 만약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 조져요. 나라 멸망해요.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델리 술탄 왕조에서는 관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도의 고유에 있었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걸 믿고 싶다면 돈 내면은 믿게 해주겠다라고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솔직히 관용을 베풀어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맞아. 그게 맞아. 그래서 지즈야를 내면 되는데 우리가 지즈야는 당시 인도의 표현이었던 거고요. 보통 인두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새로운 세금, 인두세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걸 내야지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왕조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은 쓸 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은 두 줄로 나눠서 썼어. 나는 요렇게 두 줄로 나눠가지고 반 나눠서 썼거든.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1번 건국. 자,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냐면 바부르라는 사람이었어. 바부 아니고 바부르. 자, 우리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왕조 중에서 티무르 왕조라는 거 기억나요? 야, 이 중생들아. 기억 안 나지? 이 티무르가 만들었던 게 티무르였었잖아. 근데 그 티무르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자처했어? 원? 아니 원의 누구?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자처했었잖아. 몽골의 재건을 내걸면서. 그런데 얘는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된다? 원나라 칭기즈칸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 티무르 후손이라고 자처했다고 나와. 티무르 후손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크바르 왕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말로는 악바르 왕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아크바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이 당시에 수도를 어디로 이전했냐면 바로 아그라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을 했었는데 아그라가 수도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크바르 왕제 업적 두 가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바르 왕제는 사실 얘들아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영토 확장에도 힘을 썼던 사람이고 사람들의 그런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얘들아 인도의 가장 중앙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데칸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나와. 그런 지대가 나오거든. 그 데칸 고원이라고 하는 중심부까지를 먹었던 사람이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그래서 데칸 고원 남부를 제외하고 통일을 하게 돼요.
남부를 제외하고 통일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크바르 황제는 뭐 했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지즈야만 내면은, 인두세만 내면은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됐어? 인정됐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그 지즈야 없애버려요. 아니 쌤, 그러면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못 믿게 한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왜 지지야를 없앴냐면, 아니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지야를 없애서 그냥 믿게 해야지 왜 굳이 돈을 받냐, 그냥 원하는 거 믿어라 라고 지지야를 폐지해 준 거야. 지존이에요. 정말 멋있어. 그래서 지지야를 일단 폐지를 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임을 얻게 됐지. 왜냐면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얘들아, 예전에 아리아인 기억나? 인도에 있었던 그 아리아인들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바로 라지푸트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그 라지푸트족은 인도 고유의 그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간 신임을 얻게 되고 심지어 혼인까지 하게 돼요. 라지푸트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해서 이 지지야를 폐지하면서 얘들아, 힌두교 인사를 등용하기 시작을 했어. 원래 힌두교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얘네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애들이잖아. 그래서 돈 내라고 했었던 건데, 이제는 힌두교 인사든지 니들이 뭐 소를 안 먹던지, 힌두교를 뭐 시바를 너무 발음을 거치겠다? 시바를 믿던지, 니네가 구라우마를 믿던지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등용을 해주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아우랑제브 황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황제의 업적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시대 문제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크바르가 먼저고 아우랑제브가 나중이라는 시대 배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우랑제브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이슬람도 2개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아우랑제브 봅시다. 자, 기억. 아우랑제브 황제는 이제 인도 남부 조금 빼고, 아까 최대 영토 보여줬잖아. 그 남쪽에 조금 빼고 다 먹어. 개 넓어. 진짜 넓어. 그래서 아우랑제브 황제는 인도 남부 제외 통일을 했다. 인도 남부 제외 통일. 자, 그런데 아우랑제브 황제는 영토에 정말 미친 나머지 결국에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뭘 걷기 시작을 하냐면 지지야를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지지야 걷고 아예 그냥 종교의 자유를 많이 탄압하기 시작을 했거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불러요. 이슬람 제일주의. 이슬람 제일주의. 너희들은 옆에다가 써. 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다 적을게. 그래서 누가 제일 반발을 했었냐면 우리 전에 있었던 무슨 족? 라지푸트족 있었지? 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막 혼인하면서 야, 우리 라지푸트족에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시즈야를 없애주다니, 아크바르 만세 이러고 있었는데 아우랑제브 이 새끼가 어떻게 해버렸어? 이슬람 제일주의 하고 있잖아. 그럼 라지푸트족이 지금 이혼 서약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화났겠지? 그래서 라지푸트족이 반란 일으켜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면서 등장했었던 다양한 종교 같은 게 또 있거든. 뭐 시크교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시크교도 있고, 인도의 고유 신앙 뭐 마라타족,
이 사람들이 인도 고유에 있었던 신앙을 믿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라지푸트족, 그 다음에 시크 교도들, 그 다음에 마라타족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발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슬람 제일주의는 망한 정책이 되었던 거네요. 마지막 인도 이슬람 문화만 하고 무굴 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기존에 있었던 인도 문화 기억나? 안 나네. 간단하게 기억나? 우리 굽타 왕조 할 때 아잔타 엘롤라 석굴, 그 다음에 뭐 마하바라타, 샤쿤탈라, 되게 많았었지. 그런 거 우리 인도 고유의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문화랑 섞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슬람에서는 어떤 언어 많이 사용했을까? 산스크리트어는 굽타 왕조. 그것도 잘 기억했어. 맞아. 이슬람 애들은 뭘 썼을까? 생각나는 게 파스타 문제밖에 없어요 지금. 파스파 왕조. 이슬람어. 이슬람은 페르시아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페르시아어가 일단 융합이 많이 됐거든요. 일단 공용어는 무굴 제국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도 이슬람 문화. 여기까지만 쓸게요. 융합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자, 페르시아어. 어쨌든 이슬람 왕조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무굴 제국도 이슬람으로 넘어온 거니까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일단 사용합니다. 공용어. 지우고 다 있어야 돼. 너무 이상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무슨 언어를 사용했냐면은 우르두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거든. 이거는 되게 다양한 그런 언어가 융합된 거야. 힌두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용하던 힌두교의 그런 언어랑 페르시아어랑 또 얘들아, 아랍 애들은 아랍어를 쓰겠지. 그 아랍어도 융합이 돼. 그렇게 융합이 된 게 바로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단축키란다. 뭐라 그러냐? 줄임말, 축약 이렇게 써놓은 거 모르겠으면 옆에다 적어놔.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거. 인도 가면은 이거 안 보고 오면 간첩이에요. 간첩. 맞아, 타지마할. 맞아. 이 타지마할이 정말 유명한. 자, 오스만 제국 들어가 봅시다. 자, 오스만 제국은 우리 셀주크 트르크가 무너지고 나서 그러한 티르크족이 세운 게 오스만 제국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고요. 셀립 1세, 술레이만 1세 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정책 황제의 업적으로 나올 수 있고 시대배열 문제 나올 수 있고 제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냥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은 통과로 시험을 보겠지만 너희들의 선배들은 세계사로 모평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오스만 제국의 정답률은 50%, 60%에 머물 때가 많았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스만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게요. 자, 오스만 제국 1번 메흐메트 2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흐메트 2세. 이거 한 줄만 적을 거예요. 자, 메흐메트 2세, 다른 말로는 메메트 2세라고도 부릅니다.
이 메흐메트 2세는 뭐 했냐면 일단 이 당시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해버리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게? 비잔티움. 다른 말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 또 다른 말이 또 나올 거야. 일단 콘스탄티노. 근데 쉬워. 너희들 다 들어본 이름이야.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메흐메트 2세를 이어서 이제 셀리밀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셀리밀세의 업적도 매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셀리밀세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당시 얘들아 사파비 왕조 있었지. 우리 아바스 1세랑 이스마일 1세랑 있었던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했었던 국가. 그 사파비 왕조를 제압해버려요. 셀리밀세는 두 개구나. 1번 사파비. 사파비 왕조에서는 이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우슴씨, 바로 이스마일 1세였어요. 이 이스마일 1세를 제압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당시에 맘루크 왕조라는 것이 있었어. 맘루크 왕조. 우리 아까 맘루크라는 표현 썼었지. 용병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맘루크라는 뜻이 원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뭐 잡아둔다. 즉 노예다. 노예를 우리가 맘루크라고 원래 불렀었대.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치, 뭐 아바스 왕조 때부터 뭐 출발을 해서 아바스 왕조 때 원래 그 서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노예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부렸던 거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 게 일단 탄생을 했었어. 그래서 뭐 아이유브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서 나온 게 이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 내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보는 책도 확인을 해봤고 다 찾아봤는데 나무위키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얘들아 나무위키를 보고 내가 수업 준비를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맘루크 왕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다면 나중에 대학 가서 연구해서 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자, 맘루크 왕조를 일단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도 좀 꺼림칙 해가지고 논문도 잘 없더라. 인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야? 술레이만 1세. 이 사람의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술레이만 1세는 업적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고요. 정말 잘 나오고 정말 잘 나오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겠어요. 자, 술레이만 1세 첫 번째 업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우리 아까 발칸반도 기억나? 네. 그 발칸반도에 원래 있었던 게 헝가리였어. 근데 아까 쌤이 오스만 제국 영토 표시할 때 그 지역 먹었다 했어, 안 먹었다 했어? 먹었다 했지. 그럼 헝가리를 어떻게 했을까? 조졌다, 먹었다. 그게 술레이만 1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정복. 그 발칸반도를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유럽에 있었던 국가들과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 발칸반도랑 맞닿아 있는 나라 중에서 오스트리아라고 있었어. 배웠는데 제정 군사국가 할 때 배웠잖아. 그 오스트리아에 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빈 체제라고 있는데 그 빈 체제 할 때 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빈을 포위하고 공격해 버립니다.
이 빈 지역을 포위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아, 포위하고 공격을 했어.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해요. 이때가 16세기였었고요. 1차 빈포위 그리고 17세기의 2차 빈포위 모두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얘들아, 아까 이 발칸반도를 진출함으로써 어떤 나라들이랑 접촉을 했다고? 유럽? 유럽이랑 접촉했다 했지. 그 유럽 연합 함대를 격파시켰어. 유럽 함대를 격파. 왜 그랬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얻고 싶었던 건 바로 지중해였어요. 그 지중해 무역을 어쨌든 하고 싶어가지고 독점을 어쨌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중해의 그런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근데 얘들아, 오스만이 나는 지중해를 얻으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게 좀 지 무덤을 스스로 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는 바람에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해버렸거든.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무역이 바뀌어버렸어. 거지가 된 거예요. 미친 듯이 유럽 함대 격파하면서 국방력 거기다 다 써버리고 지중해를 얻었는데 이젠 무역을 거기서 안 한다네? 이런 썩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업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술레이만 1세는 아주 열심히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당시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집권 중이었거든요. 레판토 해전에서 어떻게 됐을까? 달려요? 맞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더라. 제정군사국가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얘들아, 펠리페 2세가 아주 뿜뿜 자신감 뿜뿜 해져가지고 무적함대 창설했는데 어떻게 됐어? 엘리자베스가 격파시켰잖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주 그냥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17세기가 됩니다. 17세기에 뭘 했냐? 어이구! 분필 또 부러질 뻔했네. 오스트리아 빈포위 2차를 하게 됩니다. 2차 빈포위를 하게 돼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한다고. 전혀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포위를 실패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국방력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공했었던 그 땅을 얻었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어디였을까? 얘네 뭐 얻었어 처음에? 이스탄불. 예? 헝가리 얻었었지. 헝가리 뺏겨요 다시. 미친 거야. 아,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헝가리 상식.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오스만 제국의 일단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제도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자, 네 번째. 여러 제도들. 자, 1번 티마르 제도. 자, 얘들아, 아까 막번 체제가 뭐였었지? 일본에서? 막부는 쇼군이. 나머지 지역들, 지방들은 다이묘가 한다 했지. 그럼 다이묘들은 자기 자기의 그런 영토, 그러니까 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누가 걷겠어? 다이묘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징세권이라고 하거든. 그 징세권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야,
니네 땅 니가 세금 부여하고 니가 마음대로 다스려? 라고 했던 게 봉건제였고 일본에선 그걸 뭐라 불렀다고? 막번이라고 불렀잖아. 얘네들은 티마르 제도야 그게.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에게 징세권을 부여한 거예요. 대신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들에게도 어떠한 좀 불이익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전쟁 나면은 끌려가요. 상비군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도도 이어서 가볼까요? 두 번째, 대부씨름의 제도. 자, 요거는 뭐냐면 청소년을 징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등학교, 뭐 중학교 되는 그런 아이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야? 스파르타 같은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징집이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군사훈련을 받고 이슬람을 세뇌를 시켰어. 너희는 앞으로 이슬람이야. 너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너희한테는 뭐밖에 없어? 따라해봐. 알라. 알라. 알라!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켰던 거야. 이슬람으로 무조건 개종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요. 관료로 바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하고요. 관료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 했으니까 얘네들은 말뚝박아도 되겠지. 그래서 황제가 아니지. 얘네들은 술탄이잖아. 술탄의 직속 부대인 예니체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예니체리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밀레트 제도. 자, 여기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면서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끼리 자치적으로 회의도 하고 자치적으로 법률도 만들어봐 해서 만들어진 자치가 바로 밀레트라고 하는 자치기구였어요. 그래서 자치기구 편성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뭐 관용 정책 실시한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인두세 내면은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한 줄 정도 밑에다가 쓸 공간 있잖아. 거기에다 문화 하나만 적어줘. 우리 비잔티움 제국 무너졌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영토 차지하고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그런 이슬람의 문화랑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그런 모스크, 돔 기억나지? 그 돔을 미친 듯이 중첩을 막 시켜놓고 여기가 더 돔, 저기가 더 돔이 보이게 건물을 깔쌈하게 만들어놨거든. 그게 뭐였냐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랑 이슬람의 문화랑 융합된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오스만 제국 끝이에요. 자, 기출풀이 1번. 가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얘들아 35%였어.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 보세요. 자, 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여서 입법자로 불리었어요. 또한 건축과 문화,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후원해서 문화를 발전시켰어. 가는 영토 확장에도 힘써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헝가리 정복에 이어서 빈을 공격하는 등의 세 대륙에 걸쳐 술탄의 위세를 떨쳤다 라고 나와 있네요. 얘들아, 오스트리아 빈 포위했었고 헝가리 정복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뭐였을까? 오스만 제국의
베트. 아니에요. 베트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잔티움 제국 멸망을 맨 시켰었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술레이만 1세예요. 그럼 술레이만 1세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겠네. 1번 크림 전쟁에서 승리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요건 얘들아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근대화 운동 파트에 나올 거야. 크림 전쟁을 왜 했냐면은 러시아가 따뜻한데 살아. 좋아요.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얼지 않은 항구를 부동항이라 하잖아. 부동항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영토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랑 오스만이랑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 게 크림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1853년 그쯤 19세기 가야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누굴까? 두 번째 온 사람. 메흐메트는 첫 번째 왔어요. 슐렌 아니에요? 아니에요. 셀림 1세였고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탄지마트를 추진하였다. 이거 근대화 운동할 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거. 니네가 좋아하는 첫 번째 온 누구? 메흐메트 1세가 되겠네요. 2세가 되죠. 그 다음에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동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한 게 누구야? 맞아요. 술레이만 1세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5%의 정답률.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왜냐면 힌트가 이거밖에 없거든. 티무르의 후손이래. 그 아까 나 무슨 푸트? 푸트 아닌데요. 바부예요. 바부. 바브르구나. 바부르. 자. 바브르. 바부르니까 델리 술탄 왕조가 무너지고 나온 게 뭐? 아니야 있는 거 생각했다. 라지푸트족인데 그거는 요건 뭐냐면 무굴 제국이겠죠. 그래서 무굴 제국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1번 크테시폰 나오면 얘들아 기억나? 이거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가즈니 왕조 나오면은 요건 얘들아 더 전이야. 그래서 구르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헝가리를 정복해서 빈을 공격하는 장군. 이거 방금 누구였어? 오, 맞아요. 그 다음에 데칸고원을 넘어서 남인도 원정에 나서는 황제라고 돼 있네. 데칸고원을 넘어서 남인도 원정을 떠난다? 그러면 이 인도를 대부분 통일한 사람이 되겠으니까 아우랑제부 황제다. 얘네는 진짜 못 nen다. 그 다음에 에프탈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굽타 왕조겠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아우랑제부 황제가 되겠네요. 혹은 아크바르 황제가 무굴 제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출풀이 3번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5%의 정답률이에요. 고다이고 천황 나왔지. 내가 아까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 무슨 시대? 가마쿠라? 에헤이 무라마치. 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었지. 이 남북조 시대가 있었던 막부 자체가 무로마치 막부였어요.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에서 처음에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이 고다이고랑 같이 세웠다가 결국에는 배신 때려서 피신 갔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였다 라는 얘기했었고요. 무로마치 막부의 얘들아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였었지. 걔가 뭐 했어? 통일했었다. 풀어보자. 난학이 융성하였다. 난학 이거 서양의 학문이라고 했었지. 그럼 네덜란드랑 교역한 막부니까 무슨 막부? 오 맞아. 에도 막부고요. 견수사가 파견됐던 건 야마토 정권이니까 너무 오래전이야. 와카라고 하는 거 유행했었던 이유가 고유의 그런 시가 만들어진 거니까 국풍문화가 발달했던 헤이안 시대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간판무역이 시행되었다. 이거 무슨 막부? 무라마치요. 그럼 이게 정답이네. 4번이 정답. 쌍킹코타 이제 무슨 막부?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간단하지요?